상처는 누구에게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소씨, 엄마는 임씨, 나는 이씨. 주변 친구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야, 너 고아라며?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에게 얘기했지만 당장 그 친구를 혼내주겠다며 말만 할 뿐 정말 혼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저를 빼고 이미 온 동네가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44년의 나이 차이로 엄마는 6.25 전쟁과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엄마는 동네 몇몇 아주머니에게 당신의 고달프고 외로웠던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업둥이인 저를 키우는 재미로라도 산다고 얘기한 것이 시장통의 아주머니들에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이야기는 온 동네로 퍼져나갔고 저는 자연스럽게 업둥이의 뜻도 모른 채 버림받은 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저는 유진 부동산 소씨 할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며 자랐습니다. 1912년생으로 저와의 나이 차이는 65년이나 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저와 아빠는 동거인 사이였습니다. 아빠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구두쇠였지요. 당시 엄마는 2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먹고 살기 위해 21살 차이가 나는 할아버지의 식모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3살 때 47살인 엄마를 처음 만났습니다. 68살의 아빠는 저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키우지 못하게 하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고 아빠는 엄마를 잡아두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았지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빠에게는 그저 먹여 살려야 하는 객식구가 한 명 더 늘어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빠의 정을 그리워했고 그런 제가 싫었던 아빠는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눈치를 보며 자랐습니다. 너는 아기 때도 밥 한 톨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먹었는데 우리 손녀딸은 왜 그럴까? 어릴 적 기억들은 선명하지 않습니다. 유아 때는 당연히 밥을 흘려야 정상일 것 같은데 저는 왜 그랬을까요? 식사 시간, 아빠는 내가 밥을 조금이라도 흘리면 쌀 한 톨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농부의 수고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을 귀에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혼나지 않기 위해 밥 한 톨도 남김없이 흘리지 않고 깨끗이 먹어야만 했습니다. 환경이 바뀐 저는 밤이 되면 졸면서도 자지 않고 울기만 했답니다. 아빠는 우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캄캄한 마당에 저를 내버려 두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빠 말로 본때를 보여준 그 후부터 저의 잠투정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흐리멍덩한 기억 속에 캄캄한 마당에서 뒹굴며 울던 아이가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둠이 무섭습니다. 그때는 아빠가 저를 왜 그리도 미워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죽일 듯 노려보는 노여운 눈빛, 짜증 섞인 말투, 이를 갈며 말하는 듯한 온갖 욕설들. 그래서 저도 점점 아빠가 싫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빠라고 부르며 의지하는데 매번 받아주지 않으니 점점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끝없는 저주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랑은커녕 하루라도 욕을 먹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빠는 멀어져 갔습니다. 저의 중학교 입학을 두고 아빠는 집안일이나 시키지 왜 학교를 보내냐며 엄마와 일주일 이상 싸웠습니다.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으며 그때부터 오랫동안
죽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엄마가 왜 저런 사람과 사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구두쇠인 아빠가 반찬값과 엄마의 급여를 주지 않는 문제로 싸움은 늘 지속되었습니다. 다투는 이유 중 절반 이상은 돈 문제였습니다.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살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이를 데려와 키울 만한 환경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도 아니었고 나이도 많았으며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습니다. 식모살이가 힘겨웠던 엄마 역시 저를 살뜰하게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없는 살림살이에 저를 학교에 보내야 하니 돈을 벌어야 했고요. 아빠의 눈을 피해 남의 집 파출부 아르바이트를 틈틈이 했습니다. 붕어빵 봉투 접기와 지우개 포장, 귀걸이 조립 등 늘 부업을 달고 살았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들어가는 모든 돈을 절대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저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엄마 혼자서 부담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철저히 남이었습니다. 그래도 밥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었으니 감사합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서로 의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즐거운 나의 집 동요를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슬픈 노래를 들으면 자동으로 눈물 버튼이 눌렸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었으나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친구들과 비교하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비관하며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 욕하고 싸우고 맞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가정폭력에 노출되다 보니 마음에 큰 병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내 편은 없다고 생각했지요. 어른이라는 존재는 늘 부정적인 대상이었고 그래서 어른이 되기 싫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매일 엄마를 괴롭히는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옥에나 떨어지라며 증오하고 원망했습니다. 저는 사춘기가 오면서 더욱 아빠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했습니다. 아빠가 엄마와 저에게 저질렀던 모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오래도록 천천히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고대했던 일들이 마음속의 짐으로 고스란히 남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온 세상입니다. 그 시절의 저를 떠올리며 내 아이에게만큼은 사랑으로 대해야 하지 결심합니다.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는 꼭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상처가 골마 터지기 전에 치료하거나 사랑으로 감싸야 합니다.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해야만 덧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이라면 스스로라도 온전히 사랑해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쳐나가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결국은 서로의 불행이 더 크다는 이야기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나는 어제 아빠한테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어. 아빠가 술에 엄청나게 취했거든. 엄마가 집에 나간 게 내 탓이 아닌데 왜 자꾸 나 때문이래? 나는 너무 외로워. 아빠랑 엄마가 둘 다 일하니까 매일 집에 혼자 있는 게 무섭고 힘들어. 나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으로 머리통을 맞았어.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짜증나. 산꼭대기 달동네에서는 하룻밤 사이에도 별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엄마가 집을 나가기도 했고 아빠가 술에 취해 때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폭력이란 빈번한 일이었습니다. 매일 죽고 싶다 노래하는 친구도 있었고 실제로 우울증에 걸려 몇 달 동안 집 밖을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의 언니는 가정폭력을 못 이겨 이혼한 엄마를 찾아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늘 1등을 차지한 것은 버려진 아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소문이 자자한 소씨 할아버지와 살면서 폭언과 폭행에 쉴 새 없이 노출되어 있는 저를 친구들은 최고로 가엾게 생각했습니다. 30살 이전에는 친부모가 없다는 것이 참을 수 없는 불행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났으며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들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처럼 별것 아닌 일에도 마음이 휘청이곤 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처럼 어쩔 줄 몰랐습니다. 늘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지난 날은 스스로 생각해봐도 불안한 줄타기 같았습니다. 저는 한 번이 아닌 2번이나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곧 떠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나이가 많아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불안했고 친구들은 제가 싫어져 떠날 것 같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직장 동료들과 주변 지인들 또한 저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면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착한 척, 괜찮은 척하며 지내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유독 짝사랑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혼자만 좋아하다가 저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급격히 그 사람이 싫어지는 경험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아마 저도 모르게 스스로를 계속 버림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스스로 괴롭히며 살았다는 것을 마음 공부 관련된 책을 읽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는 끈끈한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가족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미래를 상상하며 힘든 현실을 잠깐씩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창고였습니다. 비록 힘이 없어 가정폭력을 당하고 살지만 나중엔 반드시 잘 살 거란 막연한 희망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산꼭대기의 옥탑방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남대교를 보며 결심하고 결심하기를 수백 수천 번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음을 나누고 살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친구 중 한 명을 빼고는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이 특성화고에 진학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해 각자 심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지요. 주말에 성당에서 만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나오지 않는 친구도 있었고 짧은 시간으로 마음을 달래기에는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잘 견뎌냈는지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참아내며 순간순간을 잘 지나왔습니다. 덕분에 인심은 점점 늘어났고 힘든 순간도 곧잘 참아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하루 회수권 2장과 저녁 컵라면 비용 500원으로 이루어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일이 그렇게 억울하고 눈물나고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 일인지 겪어보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일부러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취업이 잘 되었고 성적이 좋아야 학교에 남아서라도 필기시험 대비 공부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성적이 전교 30% 안에 들어야만 시사상식과 영어 수업을 따로 받는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학원에 다닐 수 없었던 형편이라 시험 기간에는 늘 잠을 포기했지요. 취업 기간이 되었을 때 저는 성적이 좋은 편이어서 대기업에 이력서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 효성, 위니아, 농협은행 등등 모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1차 서류 전형, 2차 필기시험에서 합격하고 3차 면접에만 연속해서 줄줄이 낙방했던 기억만 선명합니다. 저 자신이 미웠던 시기였습니다. 못생긴 얼굴, 뚱뚱한 외모, 나조차 보기 싫은 삐뚤어진 얼굴이 저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줄 낙방하며 실망한 저는 취업을 포기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져 공부고 취업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다 동네 전봇대에 붙어있는 버스회사 입금사원 모집글을 발견했지요. 망설임 없이 바로 면접을 받고 19살 겨울에 저의 첫 사회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50만 원의 첫 급여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엄마에게 모두 드렸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 엄마에게 경제적 도움이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뿌듯했습니다. 엄마는 무척이나 기뻐하셨고 돈을 버는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밥상에 한 번씩 고기 반찬이 올라왔고 한 끼라도 굶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 저의 밥상과 건강을 전보다 더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의 힘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것이었고 엄마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빠에게는 제가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고 스스로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 버는 일은 좋은 것입니다. 가난했을 때 돈이 없어 하지 못했던 일들을 도전해 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부로 자신을 성장시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 기간이 늘어나고 경력이 쌓이며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직장생활 28년 차, 부장이라는 직함을 얻기까지는 힘든 과정이 있었지요. 힘든 시기를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친구들과의 다짐처럼 저는 원하는 것을 조금씩 이룰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무조건 버티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해냈다는 보람이 저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저는 삶에서 정면으로 대결하고 이겨낸 멋진 사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절망과 좌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해냈다 스스로 칭찬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증거를 조금이라도 세상에 남겨보세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낸 자신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세요. 가장 소중한 사람, 나. 긍정보다 부정의 힘이 3배가량 더 크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보다 30배가량 더 빨리 퍼진다는 기사의 글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라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욕을 먹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아빠의 따가운 눈총이 괴로웠습니다. 아빠는 내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라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돈이 없어 준비물을 마련하지 못해
선생님에게 종종 혼났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애정도 부족한 환경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버려진 저에겐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을 보며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러지 못할까 원망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웠지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을 둔 친구를 보면 질투마저 났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저도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한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수없이 상상해 보아도 상상은 어디까지나 상상에 그칠 뿐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아빠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눈치 보며 사는 생활이 답답했습니다. 부정적 생각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한 번 든 나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바닥으로 잡아당겼습니다. 방학 때나 혼자 있을 때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귀찮고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태어난 나를 원망하며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괴로운지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종일 누워 일어나지 않고 잠만 잔 적도 있습니다. 잠이 들면서 내일 아침엔 눈을 뜨지 않고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치게 하는 행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책을 접하고 자기 개발서를 읽게 되면서는 지난 시간처럼 비관만 하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일말의 후회가 없도록 모두 도전하고 실천해보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학대하는 것을 멈추고 습관화된 나쁜 버릇을 조금씩 고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스스로 괴롭혔을까요? 남에게는 어떻게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으면서 스스로에게는 왜 잔인하게 대했을까요? 지난 날을 차분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잔병이 많고 자주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장애는 없었습니다. 학교에 보내지 말라며 부모님이 여러 번 다투었지만 그래도 할 공부는 다 했습니다. 미움받았지만 추위 없고 배고픔 없이 살아왔습니다. 행복하다 할 수 없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음고생에 힘들었지만 모두 지나봤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저보다 더 힘들게 자랐던 사람들이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저보다 더 나쁜 상황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시련과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을 희망으로 이끌었고 피나는 노력을 했지요. 결국 결핍을 발판 삼아 이겨내고 원하는 것을 성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굳이 비교하자면 저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됩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것 같았지만 그 돌을 딛고 한 단계 더 올라설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모든 벽은 문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혔지만 들여다보면 벽에 손잡이가 달린 뻥 뚫린 공간일 수 있다고요. 같은 일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렸고 스스로 어떻게 마음먹을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저 자신이 애틋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당연히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지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남에게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저 스스로가 해주었다고 다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겠는가?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는 타인은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자신은 잘 돌보지 않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힘이 있어야 남도 지켜줄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납니다. 저는 책을 가까이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저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져서 하고 싶은 일도 늘어났습니다. 아직 저를 온전히 사랑한다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고 사람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를 알아가며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고 스스로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힘들다면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마음 깊이 관찰하고 위로하는 경험을 쌓는다면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 탓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아가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게 되고 나라도 나를 사랑해야겠다는 자기 자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처한 상황을 자신의 마음에 쏙 들게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구나 모든 것을 만족하고 사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유일무이 100% 내 편은 나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해도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만은 꼭 지켜내야 합니다.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상이 좋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은 나라는 사람이 존재함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온 우주에 똑같은 사람이 두 명일 수 없듯이 우리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 명 한 명 모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자신의 편에 제일 먼저 서는 사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자신은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